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언제 사야 될지, 지금 못 사면 내일도 못 산다. 내용 뭐 되게 센 거 같죠.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살려고 본인 스스로를 핑계를 대면서 사는지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마인드의 재정립 정도, 좀 아주 간단하게 저 혼자 좀 주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안 하려는 핑계, 그리고 본인이 안 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너무 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본인이 잘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신문들 한번 쭉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되게 집을 못 살려고 했던 게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집은 어떻게 보면 필수품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월세를 받아야 돼서, 또는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동안 못한 게 뭡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미국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못했었고, 또 살라고 하니까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집을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금리를 내리니까 또 여러분들은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데 집을 어떻게 사냐.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집값이 또 영향을 미치질 않겠냐. 항상 여러분들은 안 좋은 쪽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에는 완벽하게 정의된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같이 못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제가 원하는 쪽은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시진핑, 대국은 서로 협력해야 트럼프의 이제 화해 메시지를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너무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보기엔 몇 조 투자하실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일단, 화해 메시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국 분야도 이제 대중무역전쟁 분야도 아마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되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아마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막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도 조기 예산을 많이 지금 풀잖아요. 그렇죠? 추경 예산까지 지금 하고, 470조에 대한 예산도 61%를 상반기에 푼다고 했거든요. 300조가 넘는 돈을 상반기에 풀고, 이러다 보면은 디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싸지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물건의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 이 옷이 오늘은 5만 원인데 내일 4만 원이면 여러분들 오늘 소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지나니까는 또 3만 3천 원이고 또 3만 원이고 막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장기적인 그래프로 간다면은 소비 침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사실 조금씩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보다는 오늘 못 사면은 내가 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의 상황에서도 정의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의 구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정의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비 침체발 불황 전조냐, 유가 하락이 영향이 커. 왜 가격이 다 떨어졌냐? 모든 제품에는 지금 티도 마찬가지, 이 화면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 이 단추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모든 거는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는데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모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은 저물가에 고민 깊어지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디플레이션을 막는 거죠.
저물가, 떨어지는 저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가격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 엄청 올라갈 거니까 이제 다 망한다고 뭐 거기 어디 뭐 도봉구에 사는 놈이 막 떠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도봉구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그게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또 따라가고 계속 어떤 아닌 부분, 그러니까는 뭐 좀 침체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더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보라고 오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못한다라는 기준,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나는 싸워서 나는 지금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기준을 잡고 있었다면 그 기준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못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또 이거 또 댓글 또 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뭐 너나 투자해라.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뻔합니다. 저희는 댓글 안 막아놓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 청량리역 주변 정비구역에 대해서 저번 강의 때 했었고요. 뭐 청량리는 동대문구라는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동대문구는 동작구와 더불어서 앞에 둘 다 동자가 들어가는데 동작구와 더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개 구가 뉴타운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을 갖고 있고 이 동대문구는 전농 답신이 뉴타운과 이문 휘경 뉴타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을 2개 갖고 있고 그리고 뉴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정비구역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동대문구입니다. 동작구와는 다르게 뉴타운 2개와 별도로 정비구역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 좋은 겁니다. 다 돼 있으면 이미 가격들이 반영이 돼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행인 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난리 났습니다. 자, 해링턴 플레이스.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이 나가니까 마침 무슨 이 해링턴 플레이스를 제가 분양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희 사무실에 한 몇백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소액 투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간에 이 해링턴 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뭐 오늘은 이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투자 마인드인데, 여러 가지의 지금 정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 극감 바닥이 멀었다. 반등 신호 지금 집사해야 한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이상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말에 좀 무게가 저는 실리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은 오를 때도 떨어진다 그랬고 떨어질 때도 떨어진다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도 오른다 그랬고 떨어질 때도 오른다 그랬고 둘 다 그냥 똑같은 말만 하는 건데, 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얘도 50% 맞았고 50% 틀렸고 얘도 50% 맞았고 50% 틀렸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누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누가 뭐 과기고를 과기대인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똑똑하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기준을 명확히 잡은 다음에 본인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링턴인데, 자, 10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물론 9억 이하였겠죠. 9억 이하 소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9억 이상부터 고액으로 보는 건데, 고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자, 소액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4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103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청량리 일대 예비 투자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반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104대 1의 경쟁을 하고 있고,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데는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31대 1이 나왔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오른다 떨어진다 뭐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전체적인 상황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그 시장에 있어서는 또 상승되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04대 1로 움직이는 시장처럼.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요. 야, 청량리가 언제 개발돼?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남뉴타운 진행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자입니다. 이 조합 설립을 하려고 만든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위한 안내 자료인데, 무슨 책이냐면, 자, 좀 제발 조합 설립을 하는데 4분의 3 동의 좀 해달라. 동의해달라는 자료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일부를 발췌를 해보면은, 한남뉴타운은 2010년 8월 11일 날, 2010년 8월 11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2017년에 아파트를 다 준공을 한 다음에 2018년 6월에 청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하고 조합이 청산을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인가 났어요. 이제 단계는 여기 한남뉴타운 3구역이 계획을 잡았던 지금 현재 시점은 2012년 10월에 2012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7년이 늦었죠. 7년이 늦어서 입주가 7년이 늦어진 거죠. 큰일 난 겁니까? 아닙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한 금액은 이때보다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5배 정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입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입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이 느리고 우리나라에는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냥 돈만 생각한다면, 이득금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2003년 12월이에요. 자, 음마아파트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아직도 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자,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일 2010년 8월.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보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입주랑 개발이랑 돈을 버는 거랑 이런 거는 다 다르고,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투자를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여러분의 말이 계속 맞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부동산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패자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저희랑 상담하면서 좀 이런 자신감 잃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될지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개를 짚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